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을 잘 가르치는 부분은 어떤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, 훌륭한 직원이 남아있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훌륭한 직원이 또 들어오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. 또 변호사가 나름대로 수준을 더 갖추기 위해서 변호사가 실력을 업데이트 시키는데 영어를 쓰려니까 자꾸 틀립니다. 지금 제가 실력을 업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. 필요해요. 그러니까 잡무를 하게 되면 시간 여유가 없어요. 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런 잡무 대신에 그 짬을 이용해서 글을 쓴다. 이 시간이 이제 어차피 시간은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쉬고 생활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딱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.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지고 보람있게 쓰느냐 하는 그게 이제 우리 화두인데 그게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직원들의 실력을 양성시키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로펌 선택의 어떤 기준도 그런 이제 조직이 유기화된 직원들이 잘 서포트해주는 변호사가 그야말로 보람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조만간에 이제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을 그냥 회의에 좀 앉혀요.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. 패러리걸이라 그래서 그걸 회의하는데 앉힙니다. 그냥. 그게 가장 이제 가장 기본이고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. 우리가 이 업무가 사실은 도제식이 강하거든요, 성격이. 배워야 돼요, 직접. 기동량 듣고, 그래서 이게 의뢰인들이 어떻게 얘기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구나. 사건 해결을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, 많이. 책에서 하는 거하고 참 많이 틀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수원교육도 문제가 있죠. 양 교수님 보고 계시겠지만, 사실은 이게 쓰고 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훨씬 이게 변호사 실무, 이렇게 직접 상담하고, 이런 비중들이 훨씬 커져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직원들을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참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.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변호사가 일을 풀어나가는구나.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 지식도 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듣게 되면은 내가 직원한테 따로 시간 할애해서 업무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업무 지시. 시간이 이제 그걸 저도 로펌 있을 때 회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. 처음에 1년차 때 회의를 못 들어가게 하고 회의는 파트너가 듣고 저는 이제 배제가 되고 못 듣고 이제 종이로만 이렇게 종이 건네주면서 이런 케이스니까 이거 좀 리서치 해보세요. 써보면서 써보세요.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, 별로. 그게 변호사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이렇게 의뢰인하고 회의 시간 1시간 가졌는데 그거를 한 1, 20분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없습니다.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. 뭔 뜻인가 모르겠다, 이게. 뭘 중점적으로 써야 되나? 그걸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, 맨 마찬가지인데, 직원들한테 이제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,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을 못해요, 그렇게 하면. 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고, 요게 이런 생각을 했다가 변호사가 이야기해가지고, 요게 걸러져서 이렇게 됐다.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업무가 또 그렇게 된 미스가 생겨요. 직원들 보고 연락을 하라 그러면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지. 다 우리는 다 변호사한테 꼬치꼬치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걸 직원들이 못 알아듣고 직원들 상담 안 했으면 모르죠.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? 라고 하면은 의뢰인들이 실망하는 거죠. 이거 내 사건 잘못되는 거 아니냐. 실망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제가
예를 들면 뭐 가압류과처럼 이렇게 묻잖아요. 끝나고 나서. 그러면 우리 팀장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딱 핵심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절차나 이런 그런 늘 생기는 일들, 비교적 잘 생기는 일들은 직원한테 넘기고 그럼 일을 덜고 이렇게 이제 일이 조금 분담이 되는 거죠. 다 실력은 성장하면서 업무는 좀 덜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면 뭐 저는 직원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10명이 넘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만 하는데 그 분야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 변호사로 따지면은 아직 전문화가 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부동산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걸 뭐 사실은 한 20분야쯤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나는. 부동산만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가 담당을 해야만 좀 제대로 된 전문화가 됐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명 정도밖에 안 하니까 지금 제 사무실에서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과하죠 업무 부담이. 근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전문 분야를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나름대로 일하면서 자기 정합니다. 그래서 뭐 분양 관련된 분쟁, 또 통행권 관련된 분쟁, 명의신탁 관련된 거, 뭐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업무 자기가 일 처리하면서 흥미가 있다, 또 많이 다뤘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 이제 뭐 상담할 때 이제 상담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한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쓰라 그러거든요. 써서 저한테 보내진 걸 보고 그 담당 팀장을 불러요.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면 그냥 여유 있는 팀장을 부르고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해당 분야가 정해져 있는 사건, 명의신탁 같은 경우다 뭐 하면 누구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거죠. 그럼 점점 이렇게 실력 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변호사나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. 다만 실력의 차이가 있겠지. 실력의 차이가. 그러니까 변호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능력이 기본적으로 더 있는 사람이지.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전문을 그 20분야 중에 한 4-5분야라고 하면은 직원은 그 중에서 한 분야. 그죠? 그래야 이제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되는 거죠. 서로. 그럼 변호사도 그 직원한테 충분한 어떤 그 서포트를 받습니다. 맞아요. 잘해요. 리서치하면. 잘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뭐 변호사 개인적이나 또는 뭐 사무실 자체, 특히 직원 이런 전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느 뭐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 직장인인데 가장 큰 복지가 뭐냐? 조직이 그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직장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냐? 하는 그 설문조사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. 1등이 자기의 능력 개발 문제예요. 자기의 능력을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회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로 생각을 한다. 연봉보다 그게 높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.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. 그래야 이제 우리 뭐 직원들도 사실은 이 조직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, 그 결국 능력이 결국은 연봉이 되거든요.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능력 있는 직원들이 남아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야 또 변호사가 일이 편해지고. 그죠?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, 제가 참 이 분야에 좀 할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. 조금 좀 빨리 할게요, 제가. 제 유치권 강의를 꼭 듣고 싶은 사람. 뭐, 다들 능력 있으시니까, 글 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,
우리 사적인 자리 아니면 제가 별로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변호사들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모처럼 한번 이런 기회가 생겨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 생각을 쭉 이렇게. 변협에 글도 좀 드문드문 쓰고, 그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, 제가 즐겁네요. 어쨌든, 얘기를 하게 돼서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전산화,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, 이게 우리, 법률 업무, 우리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는데, 이 전산 내지 기계가 우리한테 어떤 부분에 어떤 득을 줄 수 있느냐, 기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뭐랄까요, 경시하는 풍조가 많아요. 경시하는. 그러니까 뭐 판단하는 업무, 그다음에 준비 서면 쓰는 업무, 이렇게 이런 걸로만 이제 한정해 놓고 보면은 뭐 기껏 대법원 판례 찾고 뭐 이렇게 그런 판례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뭐 전부가 아닌가,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특히 이제 그런 뭐 판사나 검사 가실 분들은, 공무원 되실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.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엑셀 프로그램이나 좀 하고 뭐 한글 잘 다루고 하는 정도로 그냥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. 다들 이제 뭐 갖다 주기 때문에. 판사는 뭐 다들 당사자가 제출하고, 검사도 밑에서 다 조사해서 갖다 주고 이러는 거니까. 그럼 나머지 이제 불러서 뭐 물어보고 재판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관심을 덜 가지셔도 되는데, 변호사 특히 이제 사무실을 개업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. 그리고 변호사 조직 자체로 봐서는 더더구나 중요한 일이고. 왜냐니까 이게 저는 기계를 좀 뭐라 그럴까요? 지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렛대. 그러니까 그냥 뭐 도구를 안 쓰고 사람이 그냥 무식하게 힘만 당기면 그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? 힘만 들고의 결과가 별로 없어요. 근데 도구를 쓰게 되면 참 이게 자기가 들인 노력보다도, 자기가 들인 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납니다. 예. 근데 그런 우리 변호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적절한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 나가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의 본을 좀 보고 따라갈 텐데, 안타깝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. 별로 없어요. 저도 지금 노트북을 법정에 가지고, 무선 인터넷 되는 노트북을 법정에 가지고 다닌 지가 한 3년 좀 넘어가는데, 저 말고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저하고 같이 일하는 변호사. 난 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. 이렇게 우리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이 선입관이 이렇게 딱딱한가? 이렇게 두터운가? 호기심으로 그냥 보고, 처음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립니다. 재판 기다리면서 한 5분, 10분 열심히 설명해주면, 마지막에, 그래도 모니터 보는 게 눈이 아픈데 나는 싫어요. 그러잖아요. 싫어요. 그래.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동안에 따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게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, 법원에서 이제 마침 전자법정 부분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법원의 시스템이 내년에는 특허법원, 그 다음 해는 행정법원, 그 다음 후년부터는 전 법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. 결국은 이게
뭐 전문하니 뭐 전산하니 하는 게 다들 뭐랄까요, 고차원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도하는 건데, 기계를 쓰면은 참 이게 되게 편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별 시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저는 제가 가장 이제 먼저 시도한 게 메신저인데요, 메신저. 우리가 벌써 뭐 오래됐죠. 근데 처음에 이제 개인 사무실 할 때는 직원들이 전화 메모를 해서 이렇게 갖다 줘요. 아직도 이제 그런 사무실이 꽤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메신저를 하니까 참 그게 좋더라고요. 그냥 뭐 사람이 들락거리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, 또 그게 메신저 자체가 저장 기능도 또 있으니까 찾아보기도 참 편하고. 예전에는 뭐 그냥 종이 메모를 한번 종이 메모꽂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다 꽂아 놓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. 이런 변호사 이름 뭐 바빠서 막 허겁지겁 하는데, 예전에 그 메모 이런 거 그걸 뒤지느라고 그냥 한참을 실랑이 하고 나면 막 그냥 화가 납니다. 막 화가 나요. 근데 메신저 같은 걸 쓰니까 되게 일 처리가 깔끔해지고 책상이 깨끗해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, 뭐 이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직원들이 저희 일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저는 뭐라 그럴까요, 좀 우리 사무실의 전산화에 가장 큰 혁명과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스캔을 하는 거, 모든 문서를 다 스캔하는 그 부분을 가장 이게 제 사무실 전산화의 획기적인 변화였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게 이 기록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, 종이 기록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, 한번? 법정 갈 때, 법정을 간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법정이 서울에 있는데 수원법정이나 평택법원을 간다. 그런데 변호사가 법정을 출석함으로써 써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왔다 갔다 뭐 1시간, 2시간, 법정에서 기다리는 시간. 이렇게 따지면 그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.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5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, 그 사건에 들인 시간을 빼고 나면 단가가 너무 낮아져버려요. 시간 단가가. 그죠? 근데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좀 연차가 높아지고, 또 잘 나가는 변호사일수록 법정을 싫어합니다. 법정 나가는 것을. 다 밑에 변호사들 내보내려고 그러고.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시간 들이는 것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왜냐면 맞는 말이죠, 그죠? 뭐 왔다 갔다, 그다음 법정에 무두크니 기다리고,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. 판사 만나는 시간은 뭐 10분,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, 근데 이게 또 의뢰인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. 의뢰인들은 아무래도 로펌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을 맡기는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 개인 변호사들의 어떤 능력, 캐리어 이런 것들을 보고 맡기는 건데,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. 또 만약에 법정에서 실수라도 했다, 다른 변호사가 나가서 실수라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의뢰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.